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파파 도전기 한석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실패자 또는 사기꾼들의 공통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제목은 잘못된 리크루팅 방법,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지나치게 오로지 자신의 일과 자신의 어떤 성과, 그리고 수입, 매출, 마감, 뭐 승급, 당장 판매하는 거, 이런 거에만 지나친 목적을 강하게 두고 있는 분들은 좀 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음, 항상 바빠요. 그리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의 이미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은 나도 같이 덩달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또 착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자신의 어떤 그 판매나 어떤 수입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방을 좀 버린다든지,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판매와 수입에만 관심이 너무나 강하게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할 줄 모르고 여유 있게 대화를 하질 못해요. 이 대화하는 시간을 아주 쓸데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은 의존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을 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한 사람도 좀 피해야 됩니다. 의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에게 사업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한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나는 한 라인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 한 라인을 만들어 주는지, 잘 늘어나는지 지켜보고 난 이후엔 한 라인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스폰서에게 한 라인을 요구하고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왕 한 라인 하는 김에 이쪽 라인도 더 좀 도와주세요. 나 때문에 당신은 돈 벌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두 라인 다 만들어 주세요. 또 이런 걸 요구하거나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완전 생 사기꾼이고 아주 좀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은 전혀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보너스만 챙겨가겠다. 일은 전부 다 스폰서 당신이 하세요. 어차피 나 때문에 당신이 돈 벌잖아요.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정말 성실하지도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때문에 스폰서가 돈 번다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이 예를 들어서 수당을 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만 원이라도 떼어서 스폰서에게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만 원은커녕 10원도 안 줄 거면서 나 때문에 스폰서가 돈 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스폰서는 스폰서가 열심히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지 뭐 자기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너무 강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고객을 만났어요.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나 내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이 사람을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신용카드를 결제를 시켜야 되고 제품을 판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목적만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으면 이 미팅이 실패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굉장히 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뭐 패키지를 결제를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 이후에 잘 가이드 해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 결제한 그 다음날 뭐 연락이 차단된다든지, 뭐 관심을 뚝 끊어버린다든지, 결제하기 전에는 막 하루에 2번, 3번, 4번씩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했는데, 결제한 그 다음날부터는 뭐 문자 한 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제 전보다 결제 이후가 본 게임이고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먼저 주려는 마음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또 모습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으셨던 파트너예요. 그런 파트너가 아주 몇 개월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스폰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승급 축하드려요. 뭐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목적은 그거예요. 스폰서님, 요즘에 리크루팅 잘 되시는 것 같은데 한 2~3명만 좋은 파트너 제 소실적에 가입시켜 주세요. 꼭 좀 부탁드려요, 스폰서님.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 그리고 불만이 많으신 분은 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앉아서 얘기만 하면은 뭐 스폰서 욕하고 파트너 욕하고 고객을 욕하기도 하고 회사를 욕하기도 하고 뭐 대표이사를 욕하기도 하고 뭐 제품이 뭐 어떻다, 보상이 어떻다, 뭐 홈페이지가 어떻다, 뭐 온통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뭐 불만도 너무 많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부족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뭐가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온통 남 탓만 하고, 스폰서 탓하고 파트너 탓하고 그리고 회사 탓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부정 불만이 많은 그런 습관이 몸에 깊게 배인 사람들은 아주 피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는 나 자신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더 강해질 수가 있고 큰 성공을 할 수 있고 나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난관과 어떤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피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무조건 남 탓만 하려고 해서 자기는 그냥 쏙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권위적인 말투를 갖고 있는 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약간 명령식의 말투로 강의하시는 분들, 또 설명하시는 분들, 뭐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직업이 어떤 직업이세요? 어떤 명단을 작성하세요? 명단을 많이 작성하세요. 사람들에게 소개를 많이 하세요. 판매를 많이 하세요. 제품을 많이 쓰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투, 이런 강의 내용은 아주 금기사항입니다. 소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이 파트너는 나 자신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소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나 자신의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소개하기 싫은, 소개하기 불편한 이 파트너의 마음과 걱정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눈치 없이 무조건 소개 좀 하세요. 명단 좀 많이 작성하세요. 이런 것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내내 계속 지적질만 하고 파트너들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 미팅에 참여하지 않는 분은 도와줄 필요도 없다.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뭐
왕따를 시켜버리는 그런 은근히 협박하는 그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와 파트너를 차별하는 그런 성격도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 좀 있을 것 같은 파트너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웃으면서 정말 아주 먼저 가서 인사하고, 조금 겉모습이 검소하고 초라한 듯한 이미지를 어떤 복장을 하고 있으면은 어, 시선도 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횡하니 그냥 가버리는 그런 어떤 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파트너를 비교해 가지고 팀워크를 아주 박살내버리는,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홍길동 사장님이 정말 이 20명 팀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홍길동 사장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장 열심히 했어요. 또 가장 어떤 성과가 좋았습니다. 반드시 꼭 승급해야 되는 우리 홍길동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열심히 했고 어떤 사람도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떤 특정한 홍길동이라는 사람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칭찬을 하는 사람, 이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뭔가 좋은 성과를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칭찬이고 잘못된 표현이죠. 그건 칭찬도 아니죠. 오히려 상당하게 불쾌감을 팀원들에게 줄 수가 있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팀워크를 박살내는 그런 말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파트너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거나 고객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거에 우리 피라미드 직장 생활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쇠뇌가 돼가지고 그 쇠뇌된 걸 가지고 파트너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말투,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려와 따뜻한 인사가 없는 사람을 피하셔야 돼요. 따뜻한 인사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만 얘기해요. 식사 자리에서도 사업 얘기하고, 치맥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사업 얘기하고, 편안하게 커피 한잔 마시는 커피숍에서도 사업 얘기하고, 계속 사업 얘기로 부담을 상대방에게 주는 이런 사람을 피하셔야 돼요. 사람을 굉장히 질리게 만드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 사업 얘기만 하기보다는 따뜻한 인사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팀 미팅에 처음 참여한 초기 파트너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초기 파트너님 두 분에게 가서 오늘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셨죠.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식사 같이 하시죠. 이렇게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은 스폰서님이 됐건 파트너님이 됐건 웃으면서 반갑게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인사를 못하는 분은 우리가 정말 너무 매력이 없고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달 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 스타일이 더 아주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좀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만났건 어제 만났건 그냥 무슨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아무 표정도 없고 아이 컨택도 없고 시선도 안 주고, 그리고 심지어 인사를 상대방이 했는데도 성의 있게 아주 친절하게 매너 있게 인사를 받을 줄도 몰라요. 그냥 휙하니 그냥 가버리고. 예. 이런 분들 조심하시고, 또 반가움을 표현 못하는 분들 조심하시고, 웃음과 여유가 없는 분들 조심하시고, 칭찬과 격려가 없는 분들 조심하시고 피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왜 이런 게 안 나오냐면은, 오로지 돈 벌어야 되는데, 오로지 마감 쳐야 되는데, 오로지 매출 일으켜야 되는데, 오로지 판매해야 되는데에만 지금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폰서 파트너를 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진실한 관심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장점이 안 보이니까 칭찬도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요.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여요. 그리고 여섯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미소를 짓고, 그리고 상대방 이름도 자주 불러주고, 상대방에게 웃음도 좀 이제
자주 보여주고, 무표정한 표정만 보여주고 진지한 표정만 자꾸 보여주지 말고 밝은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어떤 매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크루팅 현장에서 처음 만날 수도 있고 두 번째 만난 이 고객과의 자리에서 진지한 표정만 보여주고 어려운 얘기, 사업 얘기만 너무 하는 것은 아주 실례입니다. 리크루팅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을 먼저 전달하고 신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이름도 자주 불러주시고 또 상대방에게 관심 어린 질문도 하시고 그 질문 경청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삼천포로 빠진 내용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 경청이 아닙니다. 빠지면은 다시 제자리로 좀 복귀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듣는 것이 효과적인 경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서로의 매력도 전달하고 나의 매력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근데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분들, 쉽게 말해서 오로지 사업 설명만 하고 제품 얘기만 하고 우리 회장님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 보상은 어떻고 오로지 그런 사업 얘기만 하고 비전 얘기만 한다고 해서 리크루팅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은 사업도 물론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함정도 없고 어떤 사재기도 없어야 되지만 서로 어떤 공감이 돼야 되고 서로 매력을 느껴야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일 얘기만 하면은 절대로 파트너 모집과 어떤 리크루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장 상대방이 사인을 하지 않아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곱 번째는 이제 짜증이 많은 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감정 조절 못하는 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포용력이 없는 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포용력은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피라미드 사회에서는 뭐 카리스마를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지배력, 통솔력, 뭐 통치력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능력보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어떤 친절함, 그리고 유머 감각, 그리고 포용력, 정말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경력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우리의 소비자 네트워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넓은 나의 그릇이 있어야 되고요. 또 포용력이 필요한 사업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이런 포용력이 없는 분들은 파트너를 볼 때 그리고 스폰서를 볼 때 왜 저렇게 못하지? 정말 답답해 죽겠네 라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물갈이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그런 끊임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로서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장과 어떤 이 옷 스타일을 잘 장소에 맞춰서 자기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조금은 세련된 스타일을 했을 때 리크루팅도 잘 되고 또 파트너 모집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평범한 것도 물론 좋지만 평범보다는 조금 더 좀 개성 있고 세련된 이 옷 스타일링, 또 헤어 스타일, 그리고 피부 관리도 중요하고요. 얼굴 피부, 또 이 손에도 스킨 로션을 좀 듬뿍듬뿍 좀 발라서 촉촉한 그런 손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하실 때도 또 굉장히 또 예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냄새는 이제 입 냄새,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냄새, 이런 냄새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 좋은 냄새가 굉장히 풍기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력 없는 말투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약간 잔소리하는 듯한 말투, 뭐 떽떽거린다, 뭐 이렇게도 흔히 얘기하죠. 그리고 약간 화가 난 듯한 말투, 그리고 명령식 말투, 이러한 말투는 금기사항입니다. 매력이 없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자상한 말투, 친절한 말투로 좀 바꾸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피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을 한 8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돈이 되지 않으면은, 뭐 스폰서와 그리고 파트너와 고객과 여유롭게 같이 밥도 안 먹더라고요. 그 시간도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매력 없는 사람이고 함께 사업하기 싫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여유있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사업을 한다면은, 포용력 있게 사업을 한다면은 누구나가 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최고 성공을 할 수 있고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